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가 이게 넘버로 이어져야 됩니다. 올해도 성장주 랠리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이닉스 주가를 올해 당장의 실적만 보고 너무 겁먹고 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 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왜 싸지느냐?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온다고 했을 때 무엇을 들고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대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예. 기술주 관련해서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그동안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낙폭이 컸기도 했고 네. 그래서 기술주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거의 3년 전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우리 네. PDR, 꿈에 투자하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떨어지는 장은 잘 못 맞추고요. 올라가는 장은 이제 잘 맞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페드가 이제 금리를 확 낮춰주고 유동성 랠리가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빅7이라는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최근에 가만히 보면 뭐야 챗 GPT 뭐 이러면서 그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플랫폼인가 또 그리고 전기차인가 했는데 그 랠리가 꽤 오래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화두가 미국서부터 맨날 그 팡 기업, 네. 막 팡팡 그러면서. 맞습니다. 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CNBC나 이런 걸 보면 팽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죠. 마가. 예.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까지 오면서 그 꽤 오래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 이제 AI 쪽 나오는 부분에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가 이게 넘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이 넘버 결국은 이제 매출과 실적으로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안에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안 삽니다. 예를 들면 2021년 NFT 뭐 P2E 메타버스 뭐 하면서 메타버스 했을 때 저게 3년 안에 이익이 나오나 매출이 나오나 완전히 초기 단계였잖아요. 예, 그러면 안 삽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다시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그 매니저가 사놓은 주식들도 과거에 이래 보면 야, 이 주식들이 3년 안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인가. 그런 어떤 주식들이 다 80%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꽂힐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데 AI는 보니까 벌써 아니 저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딱 치고 나오니까 구글에서 그거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어. 야, 우리도 보여줄게 하면서 바로 내면서 약간 당황해 하면서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다음 달에 보여줄게 하면서 그게 실제로 블러핑, 뻥이 아니라 실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빵 내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냐면 엔비디아가 그렇죠. 급등을 하잖아요. 예, 보면 제일 수혜주가 뭐지? 엔비디아거든요. GPU 수요가 많아질 게 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해보면 이 올해도 성장주 랠리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기술주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 AI의 메모리는 그럼 뭐 소외되는 그런 부품인가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밸류 체인에 CPU, GPU 그 다음에 메모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장은 지금 재고 소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가서 주가가 약했지만
주식은 특히나 반도체는 거의 9개월을 앞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9개월 뒤에 내년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AI 혁명이 시작되고요. 참고로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랠리였었잖아요. 네. 그때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던 게 그 팡 기업들의 서버 투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한다고. 그러면 2017년도에 투자했던 그 서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노후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슬슬. 네. 그 원래는 아마존에서 3년에서 4년 되면 교체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체를 안 했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DDR5가 나왔을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DDR5에 호환이 되는 CPU를 인텔이 벌써 2년 전부터 한다라고 해놓고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게. 그러면서 3년이면 교체할 게 4년 되고 5년이 되고 지금 6년이 돼버린 거예요. 6년 차가 되고 있는데 그 음성 기반으로 하는 챗 GPT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네. 속도 면에서나 전력 소비량 면에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에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DDR 이제 4에서 DDR3로 넘어가면서 DDR4 가격은 이미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DDR5 가격이 또 프리미엄급 제품처럼 넘어오면서 서서히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테크 주식들도 괜찮고 미국의 테크 주식들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그 교체 수요도 있겠지만 네. 지금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그 클라우드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처럼 네. 여기도 저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클라우드 17년, 18년도에 그 클라우드만큼의 파괴력 있는 시장 확대의 아이템일지 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 뭐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신문을 계속 보면서 그 기업들의 이제 동향을 보잖아요. 네. 동향을 보면 보통은 이제 어디서 이제 뻥카를 날리잖아요. 예전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할 때 그 테슬라의 짝퉁 회사라고 제가 이제 표현해서 좀 죄송하겠는데 그 니콜라라는 회사가 그랬죠. 우리는 뭐 전기 트럭 뭐 이러면서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쟤네들이 트럭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런 조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챗 GPT를 보면서는 반응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이언맨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음성으로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그 음성 그 여자 목소리에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근데 하여튼 그 영어를- 컴퓨터하고 계속 얘기하죠. 뭐 해달라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포탈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iOS 딱 해버리니까 그냥 굳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져 버리고 그렇죠. 다른 경쟁자가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챗 GPT나 챗봇이 딱 치고 나가니까 다른 데서 이거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가속화시키는 분명히 큰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하여튼 최근에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사실 뭐 재고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실적은 뭐 적자, 뭐 이번에 뭐 컸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적자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왜냐면 개인은 그 지금 다 팔고 있거든. 지금 네. 비싸다. 실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참 고민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삼성전자 팔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3년 전에는 제가 왜 이 빅세븐이라는 주식이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5개의 식당에서 2개가 망했을 때 3개가 남은 그 식당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 매출을 갖다가 죽은 기업의 매출을 다 먹게 되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반도체처럼 이렇게 경기 순환형이고 이익이 왕창 났다가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었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한 해에 20조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2조 7천억이 났다가 이번에는 또 올해 뭐 8조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기업을 투자하실 때 정말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상가에 월세를 내시잖아요. 네네. 자, 월세를 내서 500을 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500만 원씩 내면 1년에 6천만 원. 1년에 6천만 원인데 이 상가가 오피스텔이 10억 한다. 그럼 뭐 6%나 들어오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10억이면 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한 10억 이렇게 2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0억이면 6천만 원 해서 3%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올해 경기가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와서 500만 원씩 입주자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지하철역도 바로 옆에 있어서 올해는 안 들어오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다 들어와요. 네. 근데 올해 6천만 원 받는 거는 빵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빵이 되면 이 건물의 이 오피스텔의 가치는 얼마가 돼야 될까라고 보면 자, 한 해 6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제 아까 10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PER 개념으로 보면 이익에 곱하기 10배 정도 해주잖아요. 예, 10배면 6천만 원이면 이제 6억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올해 6천만 원이 안 들어와서 빵이 되고 내년부터는 6천씩 다 들어와요. 네. 그러면 6천만 원씩 10번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6억으로 가정을 해주는데 올해 이익이 빵이 돼서 올해는 0이고 내년부터 6천 들어와서 6, 9, 54인가요? 네. 예. 갑자기 네. 당황스럽네요. 6, 9, 54. 그래서 보면 올해 이익이 빵이 돼도 내년부터 회복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실제로 주가는 이익이 제로가 돼도 실제로 이 회사 주가는 10%만 빠지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와, 하이닉스가 올해 8조 적자 난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가 여기서 더 박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사이클 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시적인 거라는 예, 거죠. 일시적이고. 구조적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도 2018년도에 58조 8천억 벌다가 그 다음에 27조 갔다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36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1조가 나오고 작년에 뭐 45조 나다가 그렇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뭐 40조, 50조씩 번다면 한 해 이익이 빵이 나와도 실제로 주가는 10%만 빠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벌써 40% 이렇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주가를 올해 당장의 실적만 보고 너무 겁먹고 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망가진 실적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안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내후년에 또 다시 이익이 회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경쟁 구도를 봐야 됩니다. 이 시장에 이 세 회사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거대한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이 밥그릇을 뺏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존 3사니까. 기존 3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산업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가 박살났을 때 PR이 아주 높을 때 매수를 하고 이익이 왕창 나왔을 때 아까 18년도에 하이닉스가 20조 영업이익 나올 때 시가총액이 60조였거든요. 네. 아니 뭐야 PER 영업이익으로 보면 3배밖에 안 되네. 그때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PER 7배를 곱하면 여기서도 시가총액이 2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안 되고 주가가 42% 빠졌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네. 우리가 너무 그 실적 가지고 이걸 PER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투자는 주식은 심리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 많이 올랐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200일선, 그러니까 뭔가 저항선을 좀 뚫고 위에 안착하는 느낌?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 강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래에서 바닥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이 부분, 네. 이거를 인정하면서 주식을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면 살이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일반인 그 아마추어 우리 업계에서도 아마추어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제 매수를 하나 봤더니 바닥 쳤네, 올라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헤드앤 숄더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머리가 나오고 어깨가 나왔을 때 이미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오더라고요. 바닥이 아니라. 예, 바닥에서 저 같은 하수가 이제 계속 여기가 바닥이겠지 막 사는 사람이고요. 진짜 고수들은 박전무 이제 바닥 친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무릎에서 올라오는 무릎에서 막 사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장주도 1파 상승이 있고 2파 조정이 있고 3파 상승이 있잖아요. 이 3파가 2파의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매물을 막 소화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막 팔고 있는데 막 여기서 사고 있어요. 무섭게 전 고점에서 지금 사는데 그 선수분이 하는 얘기가 주식은 이 제일 강한 이 3파 상승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파, 2파, 3파 여기가 어떤 지점이냐면 소위 윌리엄 오닐의 그 성장주 투자법에 뭐가 컵 위더 홀더, 예, 코뿔소 모양 딱 컵 홀더고 저희 이제 제 주식 스승은 이게 코뿔소의 코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난 바닥에서 나는 이 가격에서는 절대 못 사. 그러면 계속 아마추어로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뭘 가지고 하냐면은 이미 가지고 있던 많은 주식에 그러니까 물렸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고점 대비 뭐 60%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때 바닥에서 못 샀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 돼.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해야 돼. 혹은 물을 타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뭐 네이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이버를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최근에 드렸는데 아니 강남에 46억짜리 아파트가 15억 5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사야죠. 뭐 예, 삼성동 아이파크 아니면 제가 옛날에 이제 네이버는 강남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남역 근처에 이제 무슨 뭐 유명한 아파트 많아요. 뭐 무슨 프로지오 뭐 네, 그런 아파트가 44억인데 15억 5천이면 사야 되겠죠. 지금 벌써 이제 20만 원이 넘어서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매매할 때는 쉬운 게 그 주변 시세 보면 아니 저 아파트 저 정도면 30억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금매 나온 거 뭐 또 이게 경매 가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은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기준이 네, 몰라서 저 위에서 샀다가 떨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싸졌는데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우리도 챗GPT 같은 거 보여줄게. 그러면 네이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99년 2000년도에 야후 그 다음에 구글 나오면서 이 검색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때 우리나라에서 토종 네이버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력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챗GPT 영어로는 물어보면 이제 잘 대답이 나오는데 한글이나 우리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하면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대답이 나온다잖아요. 2022년까지만 학습이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 23년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에서 딱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챗GPT 3.0보다 3,600배인가 6,400배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아하. 한글 데이터를. 예,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딱 내면서 그러면 그 다음 이런 챗봇으로 검색하는 이 새로운 시장이 열려도 네이버는 여전히 굳건하게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여러 가지 투자, 미국의 포시마크 인수했을 때도 주가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시마크도 제가 딱 공부를 해보니까 106달러 하던 거 17달러가 됐을 때 싸게 헐값에 샀네요. 밑에서 딱 사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옛날에 IMF 때나 이럴 때 많이 털렸는데 네이버가 미국 가가지고 포시마크를 딱 헐값에 사온 거예요. 그걸 겨우 1조 7천억인가 8천억에 사온 건데 아니 저거 적자나는 그 사와도 돼 하는데 그 포시마크의 그 미국 CEO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이버의 이 전자상거래랑 이런 기술을 접목을 했을 때 2024년도에 흑자 전환할 것 같다고. 네. 그 엄청난 뭐 8,600만 뭐 이렇게 그 유저 이런 걸 갖춘 그런 플랫폼을 인수해서 또 하는 부분 이런 걸 저런 걸 따져보면 네이버는 일단은 올해 최소한 28만 원은 회복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 그리고 내년에 금리마저도 뭐 2%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거의 40만 원대까지도 내년에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거 바닥에서 나는 못 샀는 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사야 되겠네.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네. 요렇게 본다. 예, 관점을. 네. 그렇군요. 참 이러한 그 심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약자의 마인드로 좀 중무장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마인드, 투자법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모든 부동산, 주식 사실 때 중요한 게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평생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싸게 산다. 예, 저같이 이제 하수 같은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 업계에 살아남은 이유가 저는 무섭고 싸졌을 때 아주 무모하게 용감하게 샀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느냐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싸졌을 때 왜 사람들이 이 싼 주식을 왜 못 사냐면요. 그 원인 분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오래 갈 거야. 예, 싸게 만든 그 자산 가격을 싸게 만든 원인 분석에 너무 치중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 0.6이 깨졌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안 좋게 보신 분들이 2차 팬데믹이 남아있어. 그렇죠. 네. 야, 과거 박전무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 얘기해 줘 볼까? 그때도 1917년, 18년도에 2차 팬데믹이 엄청나게 왔었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말씀 맞았어요. 근데 2차 팬데믹이 오는 와중에 주가가 3천 가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와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효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저는 그 아까 패자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패자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제대로 배웠네. 예. 주가가 모두가 좋다 했을 때 약간 거품일 때도 주식을 사보신 거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주가가 싸진 것도 보셨잖아요. 네. 예,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배웠구나.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 원칙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원칙을 이번에 세우시면 되는데 쌀 때 사는 거다. 근데 왜 싸지느냐?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느냐? 무서운 일을 분석을 하는 걸 듣지 말고 그냥 이거는 평균에 비해서 너무 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 게
성공 투자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분들 많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러한 말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